문제가 뭐가 있냐면 한국 지도를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 조그만 나라인데 이제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으로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요. 그래서 많은 물자들이 수입하고 그다음에 수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수출입 동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제 아는 그런 카나리아 같은 존재가 이제 한국인데요. 정유도 들어오고요. 물자도 많이 들어오고 반도체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데서. 근데 만들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탄소가 나와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안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반도체 하나 만들 때도 반도체 칩 요만한 거 만든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탄소 배출국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탄소 배출국 안 할래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와 먹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정부가 이제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놨어요. 이런 규정들은 어디서 만드냐면 유럽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규칙을 만드는 그런 곳이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그때 우리는 안 들어가 했다가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한다고 이제 얘기한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줄여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 석유나 여러 가지 화석연료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엄청나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린다면 이제 주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을 저희가 할 수가 있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간단한 문제들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얽혀 있고 원자력 문제 너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소의 문제만 하더라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수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열을 이제 이용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산소를 어떻게 수송을 할 건가,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울산은 굉장히 복받은 곳인데요. 울산에서 수소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부생수소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부생수소의 양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울산 지역과 이제 인천 지역 두 군데서 이제 수소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차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그 넥소라는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 넥소라는 차는 수소차 중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 일본 토요다가 만들고 있는데 토요다의 경우에는 멈칫멈칫해요. 일본이 새로운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안 해가지고 현대차가 훨씬 더 지금 앞서갔고, 상용차 입장에서 보신다면 상용차, 그 트럭 같은 것들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현대에서 만들고 있어요. 현대에서 만들고 유럽에 이제 수출한 상태이고요.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한 회사가 우리도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못지않게 주가가 엄청 뛰었다가 현대랑 같이 일해 보려고 하다가 현재가 노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박살난 회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수소 쪽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점은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가 있고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고체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고체에다 넣게 되면 부피는 얼마 안 차지할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고체인데 고체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액화된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화수소. 그 다음에 이제 기체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기체의 경우에는 고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넣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일은 뭐가 있냐면 이 차를 약 500km 정도 운행하기 위해서는 5kg에서 10kg의 수소를 이제 실어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 뭐 5kg, 10kg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체로 하는 경우에는 고압 탱크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로 하게 되면 얘를 이제 그 온도를 냉각시켜야 되니까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냉각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차의 무게가 이제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 100kg의 저장 장치가 있다면 이 100kg이 약 5kg의 수소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약 5% 정도는 괜찮아까지 되는데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